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먼.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21일자 조간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여기 위원장이 바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해서 봤던 그런 심재철 의원. 이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은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지인뿐만 아니라 당직자들도 이걸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이 글은 한 달 전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에 오가던 글인데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유족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내놓았던 특별법안에 수억 원의 보험금을 달라,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이 특위위원장이란 사람이 이런 허위사실을 담아서 퍼뜨렸다. 그래서 유족들은 자격 없다라면서 위원장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논란을 의식한 심재철 의원 다시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여론을 알아보라는 의도에서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몇 사람한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릇된 여론까지 검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시하면 그만이죠. 가족들은 국정조사 당시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 막행동,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한 것, 이것도 역시 조원진 의원이 한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참관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 이건 또 심재철 위원장이 한 짓이고요. 예.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유족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 진작부터 의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여기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죠. 이 자리에 한 무리가 나타나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유가족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의사자라니요. 라는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인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엄마부대 봉사단이었습니다. 일명 엄마부대. 일단 이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자 지정 유가족들이 요구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자 요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날조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은 의사자도 대학 특례도 평생 지원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과 책임자 처벌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부대가 의사자 운운한 것은 유족들의 뜻을 의도적으로 비틀고 오도하는 것입니다. 조원진 의원 보십시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조윤재 전 비서관 같이 식사하는데 조윤재 비서관이 백발이고 또 여러모로 유병헌 씨와 닮았다고 해서 이 유병헌과 노무현이 밥을 같이 먹은 거 아니냐. 이게 조윤재 씨인 걸 알면서 유병헌하고 밥 먹었다라고 낭설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조원진 씨입니다.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단 말이죠. 조원진하고 이 엄마 부대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일단은 성별은 다르죠. 아, 그렇죠. 예. 조원진 의원은 엄마 부대가 될 수 없으니까. 예. 자식을 잃은 엄마들은 요즘도 무척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죠. 국회에서 일주일째 한낮에 떼약볕 아래에서 땀 범벅이면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식사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저녁에는 얇은 혼잎을 하나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버티는 거는 의사자 지정을 해달라, 대학 특례 입학하게 해달라, 평생 지원해달라, 이게 아니라 이런 건 요구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 땅의 아이들이 내 자식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엄마 봉사단에 대해서 한겨레가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란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엄마란 이름을 더럽힌 또 다른 한 분이 계시죠. 엄마의 마음으로 수천 명을 직위해제하고 또 다른 근무처로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를 양산케 했던 코레일 최연희 사장입니다. 예. 철도 파업 때 유난히 엄마의 마음을 강조했었죠. 예. 예. 엄마란 이름을 부디 더럽히지 말길 바란다. 예, 한겨레 사설 제목입니다. 참, 엄마 부대 봉사단, 여기 대표가 있습니다. 주옥순 씨란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작년 11월에 제가 이제 당시에 애비나 딸이나 뭐 이런 글을 써가지고 피소당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피소한 분이 바로 이 엄마 부대 봉사단의 대표더만요. 고발한 당사자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검찰청 가가지고 고발한 사람이 주옥순 씨인데 이 주옥순 씨가 작년 11월 자기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방금 대검찰청에 대통령을 모독하고 막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김용민을 대한민국 엄마들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모독해서 우리들이 고발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엄마 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네. 모독했다. 예. 고발한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엄마 부대 회원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예. 한겨레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동욱 혼외자 정보 청와대 유출 제3인물 드러날까 이런 제목인데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심을 받던 최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한 지난해 6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도 서초구청장 쪽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조우영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당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이 사람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 이 곽상도 그리고 이중희 이 두 사람도 지금 여기에 끌려 들어온 형편입니다. 임 전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 감사과장이었는데요. 서초구청 임 전 과장의 행적이 주목되는데 최목은 개인정보를 들추어보았던 지난해 6월 이 사람 서초구청 임모 과장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전 청와대 행정관 조우영 씨 이 사람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세웠던 당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상부층이 또 개입돼 있다는 단서가 드러난 형국입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만나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게 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 뒤에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고요. 이런 커넥션이 이어지는 건가요? 서초구청, 청와대, 그리고 조선일보. 조선일보도 수사 대상에 올라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의 과장이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그 민정수석실 비서관에게 문자 보낸다. 예.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이 감사과장은 말이죠. 2003년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에 파견돼 같은 부에 있던 이중희 전 비서관의 감사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들의 커넥션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서초구청에 있단 말이죠. 최동욱의 혼외 자식으로 이렇게 의심되는 최모군이 사는 동네. 자, 임모 전 과장과 곽상도 이중희 작년 6월 말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규명해야 될 일입니다. 예. 제3의 인물이 드러나게 될지 주목된다. 오늘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조호영, 조이제 그리고 송모라 하면 국정원 정보관이죠. 첫 공판이 바로 오늘 열립니다. 예. 이 임 전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또 내일 진행이 될 예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국정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가 명백하다면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은 악의적인 비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자, 국정원이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설례가 또 있습니다. 2009년에도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표창원 전 교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했느냐. 지난해 1월에 경향신문에 기고한 기고문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위기 이런 제목인데요. 이 칼럼에서 표창원 전 교수는 국정원이 위기를 맞은 것은 정치 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 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검찰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비춰서 이 고소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이런 과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국정원도 저희 나는 꼼수다 멤버들을 고소를 했었습니다. 역시 맥락은 같습니다. 명예훼손을 했다는 겁니다. 2013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예. 박원순뿐만 아니라 낙검수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사실상 이건 뭐 무혐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요, 제자리 찾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은 편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검찰에게서 이런 굴욕적인 무혐의, 각하 이런 판정을 받았으니 참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민망해할 텐데 글쎄요, 민망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예.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뭐 예.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예.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네. 예. 그 당시 낙검수에 대한 이런 불기소 결정 당시에도 검찰은요,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검찰은 또 얼마 전에 이 엄마 부대에 또 이렇게 고발로 인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수원지검 검사가 연락이 왔어요. 안 나간다고 하니까 조사할 만한 거리가 된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거듭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정원과는 코드가 잘 맞지 않은 그런 검찰인데 엄마 부대하고는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괴물이 된 복수노조, 노조 무력화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경향신문 일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2011년 7월에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노조를 과반수 대표 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부당 노동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게 찍힌 조합원들, 그러니까 회사 마음에 안 드는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에게 뭐 온갖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풀 뽑기를 시킨다든지 페인트 칠, 심지어 화장실 청소일까지 맡기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이런 식의 부적절한, 나아가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일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를 감시 감독하면서 제어를 해야 될, 또 때로는 처벌도 해야 될 정부는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경향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복수노조 출범 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47건의 과반수 노조 이의 신청 재심 사건을 분석해봤더니 이유 있다라고 판정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체 비율로 보자면 4.5%였고요. 조합원 자격이나 사측의 부당한 개입 등이 문제가 됐지만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가 서울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 서울신문이 일면 머릿기사로 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자식을 도둑놈으로 보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관피아, 즉 관료 플러스 마피아 척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관료의 잘못을 두고 관료 전체가 도둑인 양 몰아가면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경솔한 발언이며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통솔해서 나가야 할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 보고 너 도둑놈이다 라고 하면 자식들이 따라오겠느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잠재적 대권주자로 지금 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빅엿을 먹이는 멘트를 날리는 거, 이거는 지금 박근혜와 차별화를 해야 차기 대선에 도움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 40세 넘으면 누구나 잠재적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40살부터 이제 대권 출마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건 이런 법은 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글쎄요. 40이 넘어야 좀 철이 든다? 뭐 이런 판단일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게 적절한 것인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만한 사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제한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도 규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25인가 그럴 거예요. 예, 기초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요. 예. 25부터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글쎄요. 사실 그 40살 넘어야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처럼 2012년에 출마를 한번
계획했던 구상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저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불출마 선언을 예, 했었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저 때문에 뭐 총선 전국에 큰 변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네. 정치판에서 아주 큰 인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끔 신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대권 출마까지 고민해봤더니 40살 넘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제가 39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신문 8면을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뉴스가 다 되나 싶었어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관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예요, 뉴스가. 이게 이례적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렇죠. 예. 이례적이라서 사실 뉴스가 된 건데, 그동안은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보고서를 통해서 참모진과 교감해 왔다는 겁니다. 서면이나 전화 보고를 받다 보니까 소통이 부족해서 이제는 대면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들 다 하는 대면 보고, 혼자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뉴스가 된 겁니다. 대면 보고 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런 게 뉴스가 되는 현실이 놀라워서 오늘 뽑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재보선 관련한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여론조사의 함정을 지적하면서 의문부호를 단다는 겁니다. 유선전화 응답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보선 조사는 방법상 한계로 인해서 착시 효과가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휴대전화 조사를 못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그 지역 유권자, 이 동단위 아니겠어요? 동단위로 사는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 바뀌었다고 통신사에다 알립니까? 이사 가면 또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가 빠지다 보니까 결국 유선 여론조사만 하게 되는 건데, 유선 여론조사에 주로 응하는 층들은 노년층 혹은 실직자들, 주로 그 여권에게 보다 많은 표를 주는 그런 층들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 압승을 예견하고 있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율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 여론조사만 갖고 판세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730 재보선 국면에서 새로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정치 공방, 이거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남편이 보유한 수십억대 재산을 5억대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이런 의혹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오늘 동아일보는 4년 동안 권은희 후보 쪽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남편이 안 냈다는 얘기죠? 남편이 안 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개인과 회사 명의의 40억대 부동산을 가졌다면서 작년에 소득세는 239만 원만 냈다,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에서 하등의 문제가 안 되고 적법하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와 한국일보 보도를 제가 또 가져왔는데요. 권은희 후보 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논란이 된 부동산은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의 소유물인 만큼 보유 주식 가격만큼 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공직자윤리법상 법인 재산은 주식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권은희 후보의 경우처럼 비상장 주식이라면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문제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절세를 위한 일반적인 상식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한겨레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투자 전문가는 개인이 임대업을 할 경우 소득에 따라서 최고 40%대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법인은 수익의 22%만 법인세로 내면 되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다, 합법적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앞서서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 법인 소유로 했을 때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겨레는 서울 강남의 투자 전문가로부터 멘트를 받았는데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했던 부동산 전문가는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냐에 따른 세금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러면서 다만 세금 회피 의도는 없어 보인다. 개인 소유 시에 부동산 투기로 비칠 수 있어서 공직자 부인을 배려해서 법인 형태로 둔 것 같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의혹 제기지 권은희 후보의 확실한 불법 사례를 짚어낸 기사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서의 문제겠죠. 그 강직한 경찰, 소신이 올곧은 경찰의 남편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하고 다닌다.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야권에게는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배경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니 경찰의 배우자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없겠지만은 예. 결국은 이제 의도성이 있었느냐. 네. 이걸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이제 권은희 후보가 답할 부분이지. 예. 취재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모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권은희 후보의 불법성은 없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법인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40%의 지분을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고, 예. 또 한 회사는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예.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결국 그거 다 남편 재산 아니냐. 그렇죠. 한 회사는 40%가 최소한 100분의 40만큼은 예. 그 재산이 남편 재산이고, 예. 또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는 결국은 남편 재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인데요. 불법 여부와 또 정서적인 문제, 예. 이 부분이 지금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세금 28조를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깎아줬는데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따옴표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잠자는 돈을 끌어내서 경제의 활력이 돌게 하자는 이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이 정책을 발상의 전환이라면서 축혀 세우면서 기업들 쌓아두고 지금 풀지 않는 돈 빨리 내놔라. 시장에 풀어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지난 5년 동안 28조가 넘는 세부담을 덜어줬지만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은 늘리지 않고 현금성 자산 보유만 늘려왔다는 거지요.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춰버리는 바람에 투자도 소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트리클다운 효과 아니겠습니까? 낙수 효과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면은 서서히 내려와서 아래도 축축해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자들 세금 깎아줘가지고 이게 경기가 살아난 선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단 말이죠. 기업들, 부자들한테 큰 선물을 줬지만 돌아오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깎아주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로 깎아줬고요. 예. 깎아줬으면 뭔가 기업들이 우리 경제나 나라에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화가 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돈들 빨리 내놔라 이러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박근혜 정부도 줄푸세 중에 세금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2007년 공약이었다는 거고 2012년에는 그런 공약 한 적이 없다라는 게 또 박근혜 캠프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증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기업들 증세는 또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그럼 도대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지 포항 앞바다에서 유전을 파서 나오지 않고서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세원이 없죠. 예. 오늘 세계일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기업 배당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돕는다. 그러니까 이제
17개 공기업, 공기관, 여기에 그 불필요한 내부 유보금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내놓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공기업이 방만하다고 했더니 방만한 돈을 모아다가 이렇게 경기 부양에 돕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간 기업들이 반발하니까 공기업부터 이렇게 털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쓰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심재철 의원 왜 이러나? 오늘 제목입니다.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여성 나체 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잡혀 망신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인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심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생각 없이 눌렀는데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 최고위원이 누드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렌즈에 담겨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항의 성명을 내고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즉각 윤리특위에서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라. 이런 민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국회에서 가동될 때 유족들이 우려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심재춘 의원인가 하시는 분이 지금 특위위원장으로 계신다고 하시는데. 심재춘 의원. 예. 네. 그분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그리고 그분 민간 산살 국정조사도 하셨는데 17개월 동안 선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끝났잖아요. 그런 분을 왜 위원장으로 하십니까? 그런 심재철 위원장, 최근에는 이런 일도 벌였네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마지막 날 유족들의 목소리가 여러 차례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하자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똑바로 해야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이 계속되자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경고를 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퇴정시키겠습니다. 산불이 난... 퇴정하십시오. 회의를 엄청나게 방해해 왔습니다. 회의를 엄청나게 방해해 왔던 바로 그분이 또다시 회의 때 그런 발언을 고함을 지르고 회의를 엉망으로 엉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정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다른 가족들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심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취소했지만 야당은 심 위원장과 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내쫓고 무슨 국정조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는 이런 피도 눈물도 없고 국민의 생명을 닭에 비교하는, 조류에 비교하는 이런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서 진상규명을 함께 논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공개한 심 의원 명의의 메시지에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궤변에다가 허위사실 유포까지. 왜 이럴까요? 알 수도 없고 뜬금없고 맥락도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하는 그 까닭이요.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가 한창이던 2008년 7월 8일 MBC 뉴스데스크.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쇠고기를 구워서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도 특정 위험물질만 아니면 먹어도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2달간의 쇠고기 정국을 거짓말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우병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 과학을 이기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